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영업의 본질을 배워라. 현상은 복잡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영업의 본질은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일이다. 영업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상품을 파는 일이다. 그러나 26년간 영업 현장에서 배운 영업의 본질은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일이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일을 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며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화 속에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날카롭게 찾아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에서 반드시 성공하고픈 성취 동기가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인가? 이 두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영업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모든 일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오랫동안 잘할 수 없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업 조직에서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관가하고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명심하라.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본질에 충실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영업의 본질을 실천하라. 영업의 본질을 깨달은 후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낯가림이 심한 내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여러 성격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맞춰진 관점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내 가족에게도 향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나는 항상 바쁜 엄마로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잘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화창한 어린이날이었다. 노점 장사를 할 때였다. 종종 공원에서 5살 큰 아들은 아빠랑 공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둘째 아들은 잔디밭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했다. 큰 아들은 공원에서 놀다가 노점 장사를 하는 나에게 와서 공짜로 아이스크림이랑 핫도그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다른 아이들은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자신은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때의 기억이 어두웠던 기억이 아니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 아이들과 서로 지켜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했다. 두 아들은 학교 앞에서 영업하는 날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서로 눈인사를 하곤 했다.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서로 하루의 무용담을 들려주기 바빴다.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면서 자랐다.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겨 일주일 동안 집들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던 일을 웃으며 함께 추억한다. 한밤중에 온 가족이 함께 학습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몰래 아파트 현관문에 걸어두었던 기억도 아이들과 가끔 신나서 이야기하곤 한다. 보험 영업을 할 때 첫째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은 11살로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매일 밤 두 아들과 내일 현장에서 상담할 내용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롤플레이를 했다. 두 아들에게 하루씩 번갈아 가며 상대역을 주문했다. 또 하느냐고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었지만 나름 재미있어 했다. 나의 상담 고객층은 주로 법인 사업가들이었는데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질문과 대화로 이끌어가는 상담이었다. 그때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들이 롤플레이에 참여했던 실제 고객들의 반응과 결과가 어떤지를 몹시 궁금해했다.
급기야 두 아들은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상담이 성공하는 날에는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얼싸안고 기뻐했고, 실패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먼저 괜찮다며 다시 하면 된다고 편들어주며 위로해 주었다. 두 아들을 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점과 흥미를 가지고 지지하도록 만들었던 점은 나중에는 오히려 내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늘 바빠서 두 아들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엄마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과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남편은 20년 전부터 심한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일주일에 사흘은 응급실에 가야 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 남편은 매일 먹는 양이 많아지고 몸도 점점 예민해지자 자주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에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점점 일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외면한 채 세월이 흘렀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다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이들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살았다. 사실은 남편이 훨씬 더 힘들고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그토록 고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온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나는 힘이 들 때마다 더욱 옹졸해져서 남편을 외면했다. 그냥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합리화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영업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성숙해져 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는 영업의 본질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깨닫고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의 관점에서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니 나의 옹졸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미안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자 남편에게 존중하는 태도가 나오고 다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나의 태도가 달라지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생활 다시 행복해졌다. 올해로 26주년에 접어든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니 문득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남편과 함께 늙어간다는 자체가 행복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영업이었다. 영업의 본질이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그 능력으로 내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영업의 본질을 깨달은 나에게 영업이 준 멋진 보상이다.